미안합니다. 지갑을 잊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 남성이 창백한 얼굴로 재킷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58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압류 딱지가 붙을 겁니다. 2,800만 원의 빚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수는 마지막 손님에게 체면을 잃게 할 수 없다며 평소와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내 은주, 55세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맛있다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피에르 모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초밥집 성실초밥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의 작은 초밥집 성실초밥을 25년간 운영해왔습니다. 18세부터 초밥의 길에 들어 40년간 칼을 잡아왔습니다. 이 가게는 초밥장인이었던 아버지에게 15년 전에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따지면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가게였습니다. 카운터 10석뿐인 작은 가게였지만 해운대 시장에서 직접 공수한 생선의 품질에 자신이 있었고 지역 단골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근처에 대형 회전초밥 체인점이 3곳이나 생기면서 손님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년 전 매출이 급감하자 가게 리모델링을 위해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아들 재훈이 대학교 졸업 후 가게를 잇고 싶다고 하자 옆 건물을 매입해 확장하려고 추가로 1,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1년도 안 되어 역시 무리다라며 가게를 떠났고 확장 계획은 무산된 채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주는 설거지통에서 고개를 들며 손님 더 드릴까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그녀는 늘 민수를 지탱해왔습니다. 이제 한계야. 조금 전까지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손님 앞에서는 늘 변함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법원 집행관이 올 것입니다. 2,800만 원의 빚은 더 이상 갚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과 건물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고 60년의 역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후 8시가 지나자 가게 문을 열고 외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괜찮을까요?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품위 있는 55세쯤의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원하시는 자리로 앉으세요. 남성은 카운터 한가운데 앉으며 피에르 모로라고 합니다. 한국에 산 지 10년 됐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마카세로 부탁드립니다. 피에르가 주문하자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흰살 생선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다리, 소목, 칼이 한 번 지나가자 은빛으로 빛나는 생선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정성스레 초밥을 쥐고 와사비를 살짝 올려 피에르 앞에 놓았습니다. 트레비앙. 정말 훌륭합니다. 피에르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맛은 처음이에요.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초밥을 쥐었습니다. 정어리, 고등어, 홍합. 하나하나 정성껏 쥐는 모습은 마치 내일도 평소처럼 가게를 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정통 한식 초밥은 처음입니다. 피에르가 극찬했습니다. 다른 한식당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장인의 기술이 한 점 한 점에 담겨 있어요. 은주가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자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몇 년이나 하셨나요? 40년입니다. 민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40년. 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거군요. 계산을 요청하며 피에르가 일어섰을 때 민수는 15,000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재킷 주머니를 뒤지다가 가방까지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갑을 잊은 것 같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매출조차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피에르가 놀라 고개를 들자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가게가 끝입니다. 마지막 손님에게 체면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은주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맛있다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피에르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내일 꼭 돈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칼을 정리하고 은주는 마지막 접시를 닦았습니다. 60년의 역사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피에르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함유라고 적힌 붉은 딱지였습니다. 유리문에는 법원 집행관이 붙인 공고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멍하니 서 있자 은주가 가게 옆 출입구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 손님이시네요. 은주는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피에르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집행관이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경매가 진행될 겁니다. 은주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 후 건물은 철거될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에르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냈습니다. 어제 계산과 사과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가게는 없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손님으로 와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피에르는 민수의 완고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전날 밤 흘린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게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낯선 외국인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로 많은 건물을 봐왔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같은 장면은 처음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은 말주변이 없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매 절차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60년 이어온 성실초밥의 땅과 건물은 한 투자회사가 4,8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가 경쟁한 끝에 낙찰된 금액이라고 집행관에게 들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으로 빚을 갚고 약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판 돈이다라고 말하며 3개월 뒤 건물은 철거되고 추억이 가득했던 장소는 빈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어떤 건물을 지을지 민수와 은주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부산역에서 15분 거리의 낡은 EDK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8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근처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 칼 다루는 솜씨를 인정받아 채용되었지만 포장된 회를 만드는 일은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은주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1,500원. 레지와 물건 진열은 55세의 몸에 힘들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 아파트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은주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다.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소박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TV에서는 경제 회복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그건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철거 한 달 뒤 일요일 오후 김씨 부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자 피에르 모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민수는 무뚝뚝했지만 은주가 어수선하지만 들어오세요라며 안내했습니다. 6평 거실에 마주 앉은 피에르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가게를 잃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른 부동산 회사들도 노렸지만 저는 꼭 그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그곳에는 돈으로 잴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서류에는 토지 이용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세 18만 원이라는 최저가로 두 분께 임대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피에르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성실초밥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작아질 겁니다. 카운터 8석 정도 규모지만요. 은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는 팔짱을 낀 채 침묵했습니다. 월세 18만 원으로 두 분이 가게를 다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에르가 이어갔습니다. 설비는 제가 준비할게요. 예전 성실초밥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장인이 실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장인 부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손님에 대한 진심 어린 정성이었어요. 저는 이걸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피에르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게 계약과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달랐어요. 가게를 잃기 전날 밤 낯선 외국인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죠. 은주 씨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로 접대했고 민수 씨는 마지막까지 완벽한 일을 하셨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혜는 받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진짜 장인 정신과 한국의 정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를 위한 투자입니다. 은주가 민수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가게를 여느니 마트에서 회나 썰겠습니다. 피에르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 들어주세요. 저는 5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마지막 날들 아내는 작은 비스트로에서 밥을 먹고 싶다고 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두 분 가게에서 저는 아내와 함께 밥을 먹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피에르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은주는 창밖으로 피에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놓고 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떠난 후 아파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은주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민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가게 하고 싶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해왔잖. 은주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생선을 고르고 내가 손님을 맡고 단골들이 오늘 추천 메뉴가 뭐냐고 물으면 당신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잖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다시 당신의 초밥을 내고 싶어. 마트 포장회가 아니라 당신이 정성을 다해 준 초밥을 손님들에게 내고 싶어. 민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장인이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시혜로 가게를 여는 건 장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시혜가 아니라고 피에르 씨도 말했잖아. 은주가 반박했습니다. 똑같아. 아니야.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은주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존심만 생각하고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나도 힘들어.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었어. 편의점 야간 근무도 당신을 위해서 참았어. 그런데 다시 가게 할 기회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다니.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카운터에 서서 자신있게 초밥을 쥐던 그때의 당신을 보고 싶어. 민수는 말없이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너한테 고생만 시켰군.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당신 옆에 있는 게 내 행복이었으니까.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피에르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피에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카운터 높이는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칼도 내가 고릅니다. 물론입니다. 피에르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게 이름은 성실초밥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이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은주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민수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카운터 높이가 2cm 낮다거나 도마 위치가 틀렸다며 세세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 감독은 난감해했지만 은주가 중재하며 조정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장인 기질이라. 은주가 사과하자 피에르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장인이죠.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장인입니다. 어느 날 민수는 냉장고 위치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공사가 막빠진대. 라고 말렸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동선이 나쁘면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피에르는 추가 비용을 신경 쓰지 않고 변경을 승낙했습니다. 민수 씨가 만족할 가게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는 예정보다 한 달 늦었지만 마침내 새 성실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새 가게 오픈 날 피에르는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장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럽 독자를 위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로 김씨 부부와의 만남부터 가게 압류까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58세의 고집스러운 초밥 장인 김민수, 그리고 30년간 그를 지탱한 아내 은주. 피에르는 사진을 고르며 글을 이어갔습니다. 완성된 가게 앞에서 찍은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은주가 다정히 팔짱을 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2,800만 원의 빚으로 가게를 잃었습니다. 압류 전날 저는 우연히 그 가게를 방문해 지갑을 잃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마지막 손님에게 체면을 잃게 할 수 없다며 무료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그날 밤의 감동을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은주 씨는 눈물을 참으며 괜찮아요라며 미소 지었죠. 이게 진짜 한국의 정입니다. 글 중반에는 민수의 장인으로서의 고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제 제안을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시혜는 받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은주 씨가 설득했죠. 당신의 초밥을 다시 내고 싶다고 울며 호소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진정한 부부의 유대를 보았습니다. 피에르는 공사 과정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카운터 높이 2cm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냉장고 위치를 몇 번이나 바꾸는 민수 씨의 현장 감독은 곤란해했지만 은주 씨가 남편은 장인 기질이에요라며 부드럽게 중재했습니다. 글 말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부가 대등한 파트너임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를 보며 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집에 한숨 지으면서도 기사람의 초밥이 최고라며 지탱하고 남편은 말없고 서툴지만 행동으로 아내에 대한 감사를 보여줍니다. 30년간 쌓아온 이게 진짜 한국의 유대입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라며 댓글을 달았고 리옹의 요리 평론가는 장인의 자부심과 부부의 사랑이 담긴 멋진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흘 뒤 한국 내 프랑스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부부의 가게를 찾았다는 게시물에 1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준비 중에 프랑스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피에르 씨 블로그를 봤어요. 점심 예약 가능할까요?
은주가 놀라 민수를 보자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카운터 8벽은 모두 프랑스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담 은주 당신 미소 정말 멋져요. 출장 온 프랑스 남성이 말했습니다. 은주가 쑥스러워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자 옆에 여성이 민수 씨 초밥은 예술 작품이에요라고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평소보다 더 정성껏 초밥을 쥐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대사관 문화 담당관이 방문했습니다. 김씨 부부 이야기가 프랑스에서도 화제입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한불 문화교류 행사에서 초밥 시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은주가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낯을 가리지만 가게 아니라면 괜찮죠. 라며 민수에게 확인하자 민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 당일 20여 명의 프랑스인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지만 칼을 잡자 평소의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어리 해체 시연에 손님들은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한국의 장인 정신이야. 40년 경험이 하나하나 동작에 드러난다. 은주는 통역하며 자랑스럽게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프랑스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혼했어요. 하지만 김씨 부부를 보니 결혼이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년을 함께하며 여전히 서로를 소중히 하다니. 은주가 눈물을 참으며 그 말을 민수에게 전하자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에르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한국의 미학입니다. 오픈 3개월 뒤 토요일 밤 가게는 만석이었습니다. 민수는 바쁘게 초밥을 쥐고 은주는 기다리셨습니다. 정어리입니다라며 손님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때 입구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만석이라. 은주가 돌아보니 3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들 재훈, 25세,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마른 모습이었지만 예전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재훈아. 은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도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카운터 손님들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당황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게가 다시 열렸다고 봤어요. 재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다시 초밥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재훈이 없는 듯이. 은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 그 한마디에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는 재훈의 팔을 잡고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아빠가 지금 바빠서. 재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민수가 문을 내렸습니다. 은주가 재훈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었냐?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었어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최근 그만뒀어요. 도망친 거냐? 민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피에르 씨 블로그를 읽었어요. 민수와 은주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된 블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장인과 그를 지탱하는 아내 이야기요. 처음엔 아빠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사진을 보고 알았죠? 재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의 고집이 싫어서 뛰쳐나갔지만 피에르 씨 글을 읽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장인의 고집이 중요한 거라고.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은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지? 용서해준다면 주말에라도 가게 일을 돕고 싶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월급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 일을 보고 싶어요. 민수는 긴 침묵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도 못 잡으면서. 그건 민수 나름의 승낙이었습니다. 은주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와.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오픈 2시간 전에 가게에 왔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쌀 씻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꼼꼼히 씻어. 재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놀림을 보았습니다. 3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재훈은 어김없이 가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접시 닦기와 청소만 했지만 점차 간단한 준비 작업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재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들인가요? 은주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어요. 피에르 씨 블로그를 읽고요. 피에르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대단해. 말없고 서툴지만 서로를 지탱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 30년 동안.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부모님의 대단함을 알게 됐어요. 피에르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가끔 아들의 작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가족의 유대가 여기에 있어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부모와 아들이 함께 가게를 잇는 것 이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어느 날 폐점 후 재훈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빠의 맛을 잊고 싶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의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은 이르다. 하지만 은주는 알아챘습니다. 민수의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깃든 것을. 재훈은 매주 주말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수련했습니다. 쥐는 힘이 약하다. 와사비 양이 너무 많아. 민수의 지도는 엄격했지만 재훈은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단골 앞에서 처음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거예요? 손님이 놀라자 민수가 작게 말했다. 아직 멀었죠? 하지만 은주는 보았습니다. 민수가 재훈의 계란말이를 맛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인 것을. 가족의 유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 카운터 8벽의 작은 성실초밥은 지역 주민과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지만 은주가 남편은 부끄럼이 많아요라며 부드럽게 커버했습니다. 이 부부의 투톡 접대는 오히려 가게 평판을 높였습니다. 월 매출은 약 400만 원. 예전 큰 가게 시절을 뛰어넘는 효율로 카운터 8벽으로는 믿기 힘든 번창이었습니다. 월세 18만 원을 내고도 남는 수익은 충분했고 민수는 경매로 남은 돈에는 손대지 않고 현재 벌이로만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은주가 기뻐하며 말하자 민수는 이제 손님 얼굴이 더 잘 보인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피에르가 선물한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실한 글자. 그건 가게 이름이자 민수가 40년간 지켜온 장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가 카운터 끝에서 조용히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묵묵히 초밥을 쥐고 은주가 미소로 손님과 대화하며 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부의 유대장인의 자부심 가족의 재생.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이 작은 가게에 있어요. 민수는 피에르 앞에 특별히 쥔 초밥 한 점을 놓았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민수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게는 작아졌지만 그곳의 따뜻함은 예전보다 더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